21 옥수님, 19 정숙님, 방에서 나는 것도 플러팅이다. 녹화하는 것도 플러팅이다. 아, 약간 근데 21 옥수님이 이런 곰 모습을 하는 거는 약간 기만성이 있어. 그러니까 21 옥수님이 외모에 비해서 곰 같은 사람인 거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되게 뭐랄까 그 외모를 활용해서 뭐 사람들을 어장관리하고 막 여우짓하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인 건 맞는데 그래도 모쏠하고 비교될 정도로 그렇게 순진하고 곰 같은 정도까지는 아니란 말이지. 뭐 플러팅 잘하는 언니한테 뭔가 이렇게 배울 정도는 아니지. 근데 이제 옥수님은 그런 이미지가 이제 필요했던 게 옥수님이 예를 들어서 이성의 플러팅이나 이런 거를 잘 아는 사람이라고 사람들 사이에서 브랜딩이 됐어. 그러면 옥수님 같은 경우에는 인기가 많았겠죠. 남자들이 옥수님의 호감을 갖고 다가오는 경우가 많았겠지. 그런데 그 호감을 가진 사람에게 저한테 호감 가지셨죠? 아예 그러지 마세요. 당신은 저의 학생일 뿐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 꼴이 우스워지죠. 그러면 상대는 저 고백할 마음 없었는데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하고 마음이 고백할 마음이 있었음에도 어이씨 이 선생 이상해. 완전 김칫국에 하고 이상한 소문이 퍼지면서 악의적으로 변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죠. 이거는 대학교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저 사람을 내가 호감이 있었어. 근데 내가 애매하게 이 고백은 못하고 주위를 맴도니까 상대가 내 주위 맴돌지 마. 너 나 좋아하는 거 아는데 그러지 마. 네가 아무런 노력을 해도 나는 너를 사귈 마음이 없어. 라고 거절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가 나는 거절할 마음이 없었는데 제가 이상한 애라고 악의적인 소문을 내면서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거절당했다는 그런 패배감, 그리고 이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는 그 수치심, 이런 것들이 막 섞이면서 복수를 꿈꿔. 내가 좋아했던 사실은 이제 덮어두고 복수를 꿈꾸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은 셋 중에 하나의 전략을 택하게 돼요. 하나는 마음을 닫고 조용하게 지내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공개적으로 사귀어가지고 그 사람과 같이 지내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한대. 몰라. 모르는 척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외모적으로 좀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은 동성에게도 질투심을 심어주지 않고 이성에게도 그런 남사친 같은 애매한 관계로 남을 수 있도록 모르는 척 하는 게 장착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은근히 고백을 해도 모른 척, 아무 관심 없는 척, 그냥 나는 아예 그런 거를 모르는 사람인 척. 그렇게 하면서 상대에게도 수치심을 갖지 않게 하고, 그리고 배신감을 느끼지 않게 만드는 식으로 관계를 맺는 경우가 있죠. 고민 척 하는 것으로서 이제 뭐 공격을 피해 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뭐 그게 잘한다 좋다가 아니라 이제 그렇게 이제 자기를 보호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녹화하는 것도 플러팅이다. 그러면 옥수님이 녹화하는 것도 플러팅일 정도면 노크를 지금까지 안 해봤겠죠. 플러팅을 못 한다가 아니라 굳이 노크까지 안 해도 되는 사람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이거는 그 외모의 점수가 이쁘다, 덜 이쁘다 이걸로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이건 그 사람이 처했던 환경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그때 23 영우님이 옥수님을 불러내는군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쁘게 입었어요? 나 외모 플러팅 하려고요? 이 지금 칭찬이죠. 오늘 이쁘게 입으셨네요? 칭찬. 왜냐면 지금 영훈이 입장에서는 옥수님을 거절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미안한 마음에 칭찬으로 시작을 하는 거겠죠. 이런 게 옥수님이 가진 스스로가 평가하는 곰 같은 면, 순수한 면, 담백한 면, 이런 것들이죠. 뒤로 뭐 딴짓을 하지 않는, 그래도 자기 마음에 솔직하고 정정당당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의사 영수님에게 마음이 안 생겼지만, 원래 바깥이라면 내가 이 정도로 행동할 만큼 이 사람에게 마음이 없었지만 두 사람을 마음에 있는 것처럼 수의사 영수님도 알아봐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 눈물이 터졌던 거잖아요. 그래서 수의사 영수님을 마지막에 선택은 하지만, 근데 그 선택을 해도 수의사 영수님은 아닐 거라고 확신이 된 부분은 여기서 영호님하고 나가가지고 나는 영호 너다라고 입 밖으로 꺼내면서 그게 어느 정도 결정이 된 거예요. 저거를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으면 두 사람 사이에서 선택을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여기서 영호님에게 100% 까이고 수의사 영수님을 좀 알아볼 수도 있었겠죠. 근데 여기서 수의사 영수님은 지금으로서는 좀 마음이 50%가 안 되는 40%인 상태.
그래서 화장을 4시간 동안 했어요. 화장을 4시간 동안 했다라는 거는 나는 원래 이렇게 화장 같은 거, 그리고 반지도 이렇게 그 막 큐빅 빠진 거 그런 거 끼고 화장도 이렇게 서툰 그런 사람이다. 니네가 생각하는 여기 이렇게 화려하고 막 그런 사람 아니야. 나 수수하고 이런 플러팅 같은 것도 잘 모르고 그런 담백한 사람이야. 라는 걸 어필하고 있죠. 근데 어느 정도 그런 면도 있는 것도 맞겠죠. 이때 좀 약기운이 떨어지셨나? 이렇게 이제 외모 칭찬을 이제 하면서 걸어가시는데, 이제 영호님은 옥수님을 거절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칭찬도 하고 좋은 말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멋쩍으니까. 머리 액세서리도 새로운 게 많던데. 근데 화장 4시간 한 거는 화장하다가 뭐 중간에 누가 부르고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 이번에 나온 분들 거의 다 열심히 했지. 21 옥수님도 여기서 애썼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감정들이 막 터져 나온 거예요. 그리고 21 옥수님이 모쏠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연애했겠어? 지금 보면 모쏠 정숙이랑 21 옥수님이 거의 이제 같이 앉아가지고 티키타카를 할 때, 우리 뭐 플러팅 배워서 하자, 막 이렇게 해서 막 장족의 발전에 대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했겠어? 남들이 다가오니까 했겠죠. 그러면 21 옥수님의 머릿속에는 남자들은, 무의식 속은 어때요? 남자들은 알아서 다가오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어쨌건 21 옥수님 같은 경우는 또 예체능이고, 아무래도 많은 분들하고 접점이 생기기가 쉬운 직업이다 보니, 사람들이 다가오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옥수님 같은 분은 저렇게 미숙하고 푼수 같아 보여도 마음속에는 어느 정도 선을 지키려는 마음과 두려움이 존재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내가 털털하고 그리고 되게 수수하고 그리고 검소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실제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내면에는 여리고 불안하고 그리고 이 나에게 진실되지 않게 다가오는 사람을 선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마음속에 당연히 존재하고 있겠죠. 그리고 내가 느껴지는 어떤 불안이나 두려움을 겉으로 티내지 않고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스스로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또 그런 사람이 진짜 되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과정이고 그러게 이제 21 옥수님이 가진 여러 가지 마음의 혼란이나 그런 또 힘든 것들과 연결돼 있겠죠. 그러니까 21 옥수님도 뭔가 이런 맘대로 안 풀리는 경우가 그게 익숙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바깥이었으면 21 옥수님의 성격은 어떠냐면 내가 누군가를 좋아해요.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어. 그래서 제가 나한테 다가와. 그러면 사귀는 거지. 안 다가와? 눈 높아. 꺼져. 하고 안 만나. 물론 그렇게 심하게 말은 안 하겠지. 그런 입장에서 나는 솔로에 나온다는 거는 이제 굉장히 쉽지 않죠. 21기 때도 옥수님 입장에서는 충격이었죠. 그때 초반에 아무도 자기를 선택하지 않았어. 그러면서 옥수님이, 역대 한 표도 안 받은 옥수는 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움에 빠졌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갔는데, 외모 플러팅 포유라니. 제가 그런 거에 흔들리는 사람 같아요? 이거 흔들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렘과 끌림은 좀 다르죠. 끌림은 없을지언정 설렘은 있을 수 있지. 이게 남자들은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할 텐데 여성분들은 이해하는 분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하겠죠. 그래서 어제 현실적인 문제 이게 23 영호님의 이 지금 말하는 거나 장거리이기 때문에 시작하지 않으려는 게 지금 27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 당연한 것처럼 보여요. 27기의 사람들은 27기 분들도 지금 벌써 이제 영수님이 정숙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27기도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관건이죠. 앞으로 어떻게 풀릴지는 모르겠지만 영수가 과연 정숙을 장거리라는 그런 한계를 극복하고 알아볼 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20살이면 장거리? 상관없어. 뭐 다 젊을 때 얘기입니다만 어디야? 창원을 주말마다 왔다 갔다 했던 그 어린 시절에 그때가 있었습니다. 5시간 걸려요. 5시간. 그럴 때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연애도 하고 사람을 만나다 보면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싶지 않아. 물론 영호님은 옥수님에 대해서 그걸 넘어설 만큼 알아볼 마음이 없었지만 그게 생기는 것 자체가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이 낭만의 시절이라고 불리는 그게 또 더 낭만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그런 이름으로 불렸던 시절을 겪었던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사랑한다면 장거리 극복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근데 그 치열한 삶을 살고 있는 당장 연애보다 공부를 해야 되는 아이들 입장 그런 시기를 겪었던 입장에서는 장거리에 대해서 더 깊이 하는 경향성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근데 그건 경향성이지. 그리고 또 나이가 들수록 자기 현실이 굉장히 중요해지잖아요. 현실이 중요해진다는 건 뭐가 있냐면 아니 현실이 뭐가 중요합니까? 사랑이 중요하지. 근데 또 이렇게 말을 이렇게 바꿔보면 달라요. 본인이 약속한 고객들이 있어. 본인이 약속한 사회적 약속을 어겨도 되나요? 약속은 중요하잖아요. 고객이 중요하잖아. 사람과의 신뢰 중요하잖아요. 그것과 연애랑 비교했을 때 뭐가 더 우선이야? 그러니까 사람과의 신뢰, 사회적인 그런 크레딧 이런 것과 연애의 시작을 비교하면 이거는 또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장거리가 쉽지 않아요. 근데 장거리라면 시작하기 두려운 마음은 점점 나이가 들수록 생긴다는 거지. 나이가 들어서 게을러지고 굼떠져서가 아니고 소중한 것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리고 내 삶이 소중한 것이라고 그냥 묻기에는 그 소중함에는 고객과의 관계도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무언가의 신뢰 그리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어떤 예측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 다 신뢰지만.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과 마음이 그러면 언제 생기느냐. 장거리인 걸 알고 나서는 마음을 키우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되는 게 그 설렘과 끌림은 차이가 있다고 했잖아요. 설렘은 컨트롤할 수 없겠지만 끌림은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내가 끌리지 않아도 이 사람과 연애하고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 많아요. 설렘은 죽어도 안 생길 수도 있어요. 설렘이 생겨서 죽겠을 수도 있어. 내가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인데도. 설렘은 컨트롤이 안 될 수 있지만 끌림은 어느 정도 가능하죠. 근데 지금 영훈님이나 지금 27기의 분들에 대한 것도 어떻게 보면 이번에 27기의 화두가 그거잖아요. 과연 그 포항 정숙 이 장거리라는 이 제약 조건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이 장면도 어떻게 보면 장거리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대화하기 전에 이제 겉옷부터 벗어주는. 이러려고 아까 옷 이쁘게 입었다고 했구만. 그러니까 특히 수의사 영수님이 이런 부분을 좀 배워야 돼. 변호사 영훈님과 수의사 영수님의 차이는 아쉬움의 차이예요. 변호사 영훈님을 보면 되게 뭐랄까 곰 같고 서툴러 보이고 어쩔 때는 조금 잘 계셔갖고 내가 말하기 좋은데 그 약간의 그런 우리의 어떤 그런 찐따스러움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수유사 영수님도 마찬가지야. 그런 어떤 찐따미라고 그냥 표현할게요. 찐따스러움이 있어. 근데 결정적인 차이는 아쉬워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약간 양날의 검인데 아쉬워 보이지 않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 이 사람에게 한번 호감이 생긴 상태에서 쉽게 그 호감을 버리기가 쉽지가 않아. 호감이 없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저게 차가워 보이고 저게 냉정해 보여서 뭐 여우 같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3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변호사 영호님이 더 비호감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에게 좀 호감이 있는 입장에서는 수유사 영수님은 그 부분이 아쉬워요. 뭐가 아쉽냐면 아쉬워 보이면서 다른 사람도 알아봐. 그러니까 불도저인 것 정도로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막상 다른 사람도 알아봐 버린다는 게 그게 좀 나약해 보여. 남자다워 보이지 않는 부분이죠. 이런 또 단호한 부분들이 있어. 앞뒤가 다르지 않고 단호하고 아쉬울 게 없는 부분. 이런 거에 한번 호감이 생긴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앞뒤가 다르지 않네? 단호하네? 그리고 말을 할 때도 항상 신중하네? 내가 매달린다고 되지 않아도 또 그리고 이 사람이 나에게 또 배려를 하네? 이런 것들. 근데 어쨌건 여기서는 장거리 연애하지 않는다. 했지만 21 옥수님 보고 다시 생각했었어요. 야, 이거 사진 캡처 정말 예술이네요. 뭔가 영호님의 미안함, 21 옥수님의 아쉬움이 그냥 딱 사진 한 장에 표정 안에 담긴 사진이다. 21 옥수님도 어느 정도 알고 있죠. 자기가 거절 당할 거라는 걸. 만약 바깥이었다면 21 옥수님이 이 정도 마음이 커질 때까지 이 사람을 곁에 두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계속 눈앞에 아른거려. 뭔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21 옥수님은 어쨌건 누군가를 선택한다 그러면 영훈님이고 선택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되니까 이 마음이 점점 또 커져. 그 바깥이었다면
그 끌림을 컨트롤 했겠죠. 에이, 뭐, 나 싫다는데 뭐, 됐어, 안 봐. 했겠지. 근데 여기선 그게 안 되거든. 음. 끌림을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죠. 얼굴 다 가리고 눈빛만 공개해가지고 그 감정을 맞추는 거를 이번에 했었거든요. 36개의 눈빛을 가지고. 그 이제 막상 해보면 이제 흥미로워요. 2, 3년 전에 장거리 연애를 했었는데,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만나러 가는 것도 힘들고, 제일 문제점은 문제가 생겼을 때 풀기가 너무 어렵다. 이제 말이 흘러갈수록 눈빛이 점점 더 강렬해지네요. 그래서 장거리는 좀 문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연결되기 어려운 것 같아요. 21 옥수님도 참 이래저래 감정 소모가 많네요. 그래서 계속 상처받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쵸. 근데 21 옥수님도 이 부분에서 충분히 맞는 말을 했어요. 이 말 자체는 틀리지 않아. 네가 아무리 장거리 연애를 했어도 네가 겪었던 일은 그건 내가 아니다. 나랑 싸워본 적도 없고 싸우기 위해서 대구까지 와본 적도 없고. 근데 이거는 옥수님이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영훈님이 말한 핀트는 갈등 문제가 생겼을 때니까 갈등 얘기는 맞지. 똑같을 것 같다라는 거는 네 생각이다. 어쨌건 근데 영훈님은 거절할 마음이 확실했던 거죠. 이거를 뒤집어 엎기는 뭐 쉽지 않지. 옥수님이 뭐 여기서 말을 잘한다고 해서 영훈님의 마음을 흔들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일단 현실적인 제약도 있고 영훈님은 거절할 마음으로 왔고. 그래, 다리 떠는 게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 맞아. 거기서 야, 다리 떨지 마. 왜? 다리 떨면 복 나가잖아. 그러면 왜? 다리 떠는 거 몸에도 좋은데. 그러면 상대가 야, 다리 떠는 게 왜 몸에 좋아? 가서 뭐 논문이라 갖고 와봐. 그럼 상대가 논문을 갖고 와. 다리 떠는 게 몸에 좋다는 논문이 있었단 말이야, 진짜로. 그러면 야, 이 논문이 지금 표본이 너무 적잖아. 이렇게 가면은 다리 떠는 쪽이 이겨요. 왜냐면 표본이 있는 건 사실이니까. 이러면 그게 논리 싸움이 되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 싸움만 커지는 거야. 그럴 때는 그냥 내가 너무 신경 쓰니까 그냥 그러지 말아줘. 라고 살짝 호소하는 쪽으로 가는 게 더 답이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옥수님은 아직 나라는 사람은 안 겪어봤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옥수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좀 아쉬운 건 영훈님 마음속에서는 당신이라는 사람을 겪어보는 그 과정이 두렵다. 힘들 거다. 그리고 그 힘든 것을 감안하고 시작할 만큼 뭐 그 정도 마음이 커진 것도 아니고. 네, 영훈님은 여기서 자기를 탓하면서 이 상황을 대화를 이어가네요. 제가 노파심이 많아서 늙은 마음이 돼버렸다. 늙은 마음이라니. 나는 어떡하라고. 그래서 제 노파심입니다. 내 마음이 문제고 이미 이렇게 마음이 문제여서 이 시작이 어렵네요. 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말씀을 드려야지 본인도 다른 생각을 더 해볼 것 같아서 지금 낯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상대를 배려하는 행동이기는 해요. 근데 내 마음이 어제 갔다 오고 확고해진 것 같아요. 옥수님이 근데 여기서 이제 영혼님을 잡기 위해서 이 말을 하거든요. 나는 확고해졌다. 나는 더 이상 알아보고 싶은 생각 없다. 나는 너밖에 없다. 라고 말을 입 밖으로 뱉어요. 이 생각이, 이 갈등은 옥수님이 이전에 자기의 눈물의 이유를 말한 것이 100% 사실이라고 가정하에 옥수님이 눈물을 흘렸던 이유는 옥수님의 말로는 24 영수님, 수의사 영수님에 대한 마음이 크지 않음에도 내가 이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자기 자신이 싫어서 울었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옥수님은 여기에 나와서 무언가 결실을 내고 싶었고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좀 타협할 마음도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안 했던 타협을 여기 와서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었고 그 타협선에 수의사 영수님도 있었어. 그러니까 마음이 크지 않음을 스스로 알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그걸 인정하지 않는 자신이 싫었던 거겠죠. 옥수님의 만약 그 말이 다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그러면 옥수님은 그런 상황에서 옥수님이 나는 수의사 영수에게 마음이 없다라는 걸 입 밖으로 꺼내서 인정하는 순간 옥수님은 더 이상 수의사 영수님에게 갈 수 없어요. 옥수님은 최소한 그런 성격의 사람은 맞을 거라고는 보여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최소한 옥수님은 그런 사람 아닌 거야. 만약 여기서 나 알아보고 싶은 사람 없다 해놓고 영수님한테 가가지고 나 영훈님 정리하고 왔어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영훈님한테 정리 당해놓고 가가지고 나 정리하고 왔어요. 뭐 장거리라 힘들겠더라고요. 하고 수의사 영수님한테 우리가 그래도 가까워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염치가 없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본인도 꽁꽁 눌러왔던, 눈물로 어쨌건 꽁꽁 눌러왔던 본인의 진짜 감정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다시 수의사 영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지. 애초에 수의사 영수한테 낚싯줄을 왜 놓았을까요? 수의사 영수님 인물도 좋고 직업도 좋고, 그랬었던 거죠. 처음부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 다른 전 기술을 봐서 어느 정도는 알지만, 그렇다고 해도 일단 이 사람이랑 알아봐야지라고 딱 결정 짓고 가긴 힘들잖아요. 어쨌건 나는 솔로인데 한두 명, 그러니까 두세 명 이렇게 후보를 놓고 이제 가는 거니까 그러려고 생각을 했겠지. 근데 그런 게 옥수님한테는 참 맞지 않아. 그래서 24 영수님이랑 수의사 영수님이랑 정리했다고? 그냥 아닌 것 같아서. 21 옥수님은 이 얘기를 입 밖으로 꺼내면서 마음속으로 정리가 돼버렸어. 선택지가 이 말을 하면서 사라졌어. 이전에 사라진 게 아니고 이 시점에서 완전히 사라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마음을 이제 온전히 다 인정을 해버리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옥수님은 배수진입니다. 우리는 이런 걸 이제 배수진이라고 하죠. 한 걸음 물러서면은 이제 빠져 죽는 거. 뒤로 원래 다리가 있었는데, 수의사 영수라는 다리가 있었는데 그 다리를 자기 손으로 불질러 버렸어. 뒤에는 이제 흐르는 강밖에 없어. 자, 영호야 봐라. 나 뒤에 수의사 영수 다리를 불질렀다. 자, 전면전이다 이제. 물러설 길은 없다. 자, 이것이 이제 배수진입니다. 영호님도 이제 미안하죠. 왜냐면 이렇게까지 나만 바라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했거든. 그거는 마음이 어쩔 수 없어요. 이러니 부담이 안 될 수가 있나.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가진 사람의 존재감이, 내가 부담 가진 사람의 존재감이 너무 커. 근데 이제 옥수님도 이제 슬프죠. 내가 이제 누군가의 부담이 된다는 사실이 슬프고, 그리고 또 저렇게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또 슬프고. 영우님 때문에 우는 거 아니야. 왜? 맞는 것 같은데? 나 때문이야. 어쨌건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내가 내린 결론은 이전의 나를 되찾아야겠다 생각했다. 그러면서 울지 마요 그랬는데, 에이, 영우님, 여기서 선을 그을 거면 이렇게 울지 마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예전의 나를 찾아야겠다라는 거는 어떻게든 되겠지, 장거리도 해볼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 여기서 뭐 위로를 하는데 그게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짜증나지. 그래서 옥순 씨는 패기 있고 모험적인 연애를 할 수 있는 분 같은데 저는 그럴 용기가 없어요. 본인을 낮춰서 거절을 하고 있군요. 장거리 연애란 선로가 끊긴 기차에 올라타는 것. 27 영수도 그런 마음일까요? 27 영수는 어떻게 될까? 그렇게 여기서 정리가 됐죠. 21 옥수님은 이 자리에서는 본인은 영호님에게는 정리되고 본인은 수의사 영수님을 정리한 꼴이 돼버렸어.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그래서 이렇게 웃으면서 분위기는 좋게 마무리가 됐지만 옥수님 입장에서는 뭐 아쉽죠. 아쉬운 건 아쉬운 거고 눈물은 눈물이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뭐. 안 되는 거를 상대의 눈물에 흔들려서 그럼 한번 만나볼까? 또 이런 성격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21 옥수님은 지금 답답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래저래 다 정리가 된 상황이 돼버렸어. 갈 곳이 없어졌어. 그렇게 시작도 못하고 끝나버린 마음. 진지한 얘기는 24 영수님이랑 정말 많이 했죠. 근데 반면에 23 영호하고는 그냥 그 시간을 즐겁게 보냈던 것 같아서. 즐겁게 보냈다잖아. 이게 우리 심리대화를 그동안 많이 봐오신 보람이 있네요. 즐겁게 대화할 수 있는 스킬들이 아주 충분해지셨군요. 어떻게 보면 설렘이겠죠. 설레고 즐겁고. 근데 본인이 안 된다는 거를 제가 워낙에 성격도 강하신 분이라서 꺾어서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양날의 검인데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유해 보이고 부드러워 보이는데 이 사람은 한번 말을 한 거는 정해진 것은 지켜진다. 그게 말의 무게거든. 성격이 강한 사람이라고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설레고 재밌는데 성격이 강하다라는 거는 말의 무게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른 분들이 이렇게 남자다움 얘기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결정권자는 제가 아니라 영훈님이었던 것 같다. 그래, 뭐 영훈님 맞았죠 그때는. 왜냐면 여기서는
2대1 다대일 데이트를 했음에도 선택지는 옥수님에게 없었어. 그렇게 육현숙님이 또 오셨군요. 육현숙님 왜 놀래? 아, 육현숙님 이때 잠깐만 사정수님하고 데이트하고 왔으면 저쪽에서도 한번 눈물 보고 온 거 아니야 지금? 이 정도면은 현숙님이 김전일이에요. 코난이야. 현숙님이 있는 곳에는 눈물이 있다. 그래서 왜 울어? 어제랑 똑같은 상황이래. 무설정숙님 팩폭 질이죠? 하루 종일 울고 있다고. 아, 근데 옥수님은 시련 아닌 시련을 당해버린 셈이죠. 21기 때도, 그때도 좀 눈물을 흘리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때, 그러니까 솔로나라 와서 뭔가 진정성 있게 뭔가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당시에 21기 때 영수님이 좀 눈치 없는 말들을 했잖아요. 그리고 아무도 자신을 선택해주지 않는 상황이 좀 당황스러웠고, 조급해지고, 옥수님의 눈물도 이해가 가고, 이 식구정숙님이 저런 거를 굉장히 적응하지 못하는 것도 이해가 가죠. 그래서 혼자 여기서 울고 있었던 거야. 근데 내가 막 차이면서 들으면서도 약간 기분이 나쁜 거예요. 과거에 그 여자랑 내가 무슨 상관이야? 기분 나쁠 수는 있지. 그 앞에서는 뭐 기분 나쁜 티를 내거나 이제 그러긴 또 쉽지 않고. 그래서 억울하고 그런 마음. 그래서 뭐 나보고 뭐 어쩌라는 건데. 그래서 만약에 언니가 선택해야 하면 어떻게 해? 아니,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지금 육현숙님에게 물어보는 겁니까? 지금? 아, 근데 이때는 몰랐겠지. 육현숙님이 그런 선택을 연달아서 계속 하고 있을 줄. 지금 사정수님을 4번 선택하면서 사정수님에게 마음이 없는 상태라는 거를 모르고 있었겠죠. 짜장면 한 번 안 먹은 가장 고인물 언니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겠지. 열심히 하려고 했기 때문에 평소라면 안 볼 정도, 뭐 2번 안 봐도 되는 정도의 마음의 사람, 내가 이 정도로 호감을 표시하지 않을 정도의 사람에게 더 호감 표시를 했어. 근데 내가 호감 표시를 하는 게 상대가, 제가 그렇게 좋다고요? 저도 당신 사랑합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내가 이 사람을 속였나? 내가 누군가를 기만한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옥수님의 눈물로 이어졌다. 라고 옥수님이 얘기했죠. 그래서 언니가 선택한다면 어떻게 해? 근데 화장하지 마. 어차피 또 울 거잖아. 지금 모쏠 정숙님만 팩폭하는 게 아닌데? 이래서 화장하는데 4시간 걸린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눈물에도 흔들림 없는. 그래서 근데 저거는 뭐 이렇게 팩폭이라기보다는 그냥 웃으면서 눈물을 그치라는 의미겠지. 수의사 영수님한테 편지 써서 갖다 줄까? 아하. 이게 옥수님이 감정적이고 여려서 그래. 지금 이게 이때는 잘 몰랐는데 그 어제 상담에도 고마운 사람이 있고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떤 사연을 쭉 적어서 주고 싶어. 근데 이제 앞으로 이 사람하고는 관계가 정리돼야 돼. 그런 경우에 내가 가서 직접 말하다기보다는 어떤 내 진정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편지를 쓰려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저거는 미안함이지. 그렇고 121화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21 옥수님의 마음은 갈 곳을 잃어버렸고, 그러면 여기 나온 분들, 지금 얽혀있는 분들은 21 옥수님, 그리고 영호님, 수의사 영수님 이렇게 지금 3명이 얽혀있는데, 영호님은 이제는 뭐 갈 의지가 사라졌지. 처음에 24 정숙님과 데이트를 하면서 좀 내가 생각했던 어떤 진정성을 가진 사람은 아니구나 해서 배제했고, 그 다음에 진정성의 측면, 그리고 이 사람의 적극적인 측면에서 21 옥수님을 알아보려고 했으나 그 사람과 장거리를 극복할 만큼의 어떤 호감까지는 느껴지지 않아서 정리를 해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영호님은 이제 퇴소 상태죠. 심리적 퇴소 상태가 됐고 여기 이제 영수님 같은 경우는 21 옥수님에겐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24 정숙님이 1순위, 2순위가 21 옥수님인 상태였죠.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의 등급이 그렇게 나뉜다는 뜻이 아니라 수의사 영수님은 24기 플러팅 옥수님에 대한 반감이 있어. 저 사람이 나를 기만한 것 때문에 나는 진정한 사랑을 찾지 못했다. 내 본방을 날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 후회를 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두 사람을 똑같이 사랑해도 24 정숙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두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는데 이 사람을 선택하지 않는, 그러니까 정숙님은 후회까지도 연결돼 있는 감정이 있다 보니까 정숙님이 더 좋게 느껴지는 거야.
수의사 영순 입장에서는 정숙님은 내 후회를 되돌릴 수 있는, 내 후회를 없앨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더 이 사람과 잘해보고 싶어. 그게 한편으로는 24 옥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진짜 용기 내서 나온 낯설 출연이 그냥 수단으로 쓰였다라는 뭐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그건 24 옥수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부분이 있겠지만 어쨌건 수의사 영수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수의사 영수님에게는 24 정숙님이 1순위예요. 근데 나를 좋게 봐주는 옥수님도 좋아. 근데 이제 옥수님 입장에서는 또 마찬가지지. 수의사 영수님이 원래는 2순위이긴 했는데 지금은 순위가 없어졌어. 왜냐면 입 밖으로 꺼냈거든. 나는 영수 정리했다고 영호에게 입 밖으로 꺼냈어. 영호를 잡기 위해서 자기 진심을 드러내는 순간 그 진심은 더 이상 부정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는 부정했지. 그 진심을 부정하기 위해서 그냥 혼자 답답하니까 눈물을 흘리고 했는데 이제는 부정할 수가 없어. 왜냐면 옥수님은 자기 자신에게 최소한 그렇게 비겁한 사람은 아니거든. 그래서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고 영수님을 선택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옥수님 같은 성격은. 아무튼 그렇게 지금 얽혀버린 거죠. 그렇게 남자들이 인사하고 여성분들이 나오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24 광순입니다. 저랑 데이트 갈래요? 예의 바르게 말하고 아무도 나오지 않을 걸 알고 바로 닫았고요. 24기 분들은 순진한 사람들, 25기 분들은 좀 허세가 많은 사람들. 아쉬울 게 진짜 없는. 근데 이제 24기가 워낙 또 순진하고 광수 특집이라고 약간 불릴 수 있을 정도로 좀 너드과 순진한과 괴짜들 이런 사람들이 좀 많았었어. 수의사 영수님 또 순진한 청년이죠. 또 순진한 청년이 21 옥수님, 마지막 밤 데이트는 21 옥수님. 그리고 이것도 24 정수님과 사귀의 데이트는 솔로날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했다 정도로 매짐을 하고 현실적인 부분은 쉽지 않다. 그래, 정숙님이 데이트에서 어느 정도 보여줬잖아요. 우리는 아니다라는 거를. 마지막 데이트는 21 옥수님과. 이런 것들이 약간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줘요. 그러니까 영수님이 실제로 그렇진 않겠지만 일단 모에 끌린다. 그리고 꽁 대신 닭도 가능하다. 그런 이미지를 줘. 그게 이제 24기 때도 그랬어. 24기 때도 옥수님을 굉장히 좋아하면서도 옥수님에게 좀 아니다 싶을 때 다른 사람, 물론 또 솔로나라니까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게 좀 가벼워 보이는 측면이 좀 있죠. 좀 그리고 영수님이 근데 좀 영악한 사람이었으면 24 정숙님하고 밖에서 알아볼 만큼 알아봤을 거예요. 그리고 정숙님의 태도를 보고 아니다 싶었으면 여기 와서 시도조차 안 했을 거야. 근데 영수님이 순진한 사람이라 밖에서 알아보려고 시도했는데 안 됐어. 근데 만났어. 야, 이건 운명이다. 이렇게 된 거야. 여기서 영수님이 좀 여성분들도 많이 만나봤고 좀 영악한 정도로 이성을 잘 알면 밖에서 만나보려고 했겠지. 근데 안 됐겠지. 그럼 여기 와서 여성 출연자 7명? 한 명 날라갔네. 6명이네. 라고 생각하고 시작했겠지. 아무리 눈앞에서 이 사람이 좋아도. 근데 영수님은 순진했어. 순진해. 정숙님이 자기에게 호감이 없어서 만나주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못했어. 그래서 차라리 여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옥수님에게 어떤 진심을 다해서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을 찾았다. 그동안에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진짜 여태껏 뻐꾸기가 울었나 보다. 내가 이 날을 기다려왔나 보다. 이렇게 모드로 갔으면 옥수님의 그런 또 감성적인 부분을 건드릴 수 있었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러지 못했지.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진정성이 있음에도 진정성이 없게 느껴져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영수님이 정숙님을 보고 이건 너무 운명이다라고 해서 지금 좀 취해버렸어. 그래서 과거의 후회가 그만큼 컸었던 거죠. 옥수님은 영수님에게 나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옥수님이 영수님을 안 선택할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옥수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갈 데가 없기도 해. 영호님한테는 방금 까였어. 마음은 가고 싶은데 가고 싶지만 힘들고 24 광수님도 뭐 뜬금없고 그래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아무랑도 안 하고 싶은데 없어요. 제 마음이 가는 사람은 확고한 생각이 있고 확고함. 제가 그 확고한 생각을 꺾으면서 되돌릴 자신이 없고 꺾는다 한들 본인의 진심이 아니라서. 옥수님은 옥수님대로 상처를 받았고 영호님은 단호하게 얘기를 했죠. 애매하게 얘기해가지고 나를 선택하게 만드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알아보게 하는 게 배려죠. 그렇게 정리가 됐고요. 마지막 데이트. 나도 너랑 데이트하고 싶다고 했어. 근데 이거 참 슬프다. 이 마지막 회차 좀 이상했어. 왜 이렇게 다들 이별 여행 같은 선택들을 하는지. 옥수님도 마음이 없으면서 선택한 셈이 됐고
이것도 이별 여행이란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회차의 선택들이 육현숙님이 사정수님을 선택한 것도 육현숙 입장에서는 마무리를 했는데 선택을 한 게 된 거고, 물론 선택을 해달라고 했다고 하지만, 그리고 21 옥수님도 마음으로는 내가 수유세 영수님한테 직접 말하진 않았지만 마음을 정리한 상태에서 만난 게 된 거고, 그리고 원래는 그리고 24 정숙님도 약사 영우님을 선택을 했었는데 이것도 좀 애매했죠. 정숙님은 선택하지 않을 마음이 컸었을 것 같은데 그랬고, 그리고 선택을 못했고 안 했고, 그리고 또 한 번의 데이트가 있었죠. 17 옥수님하고 19 정숙님이 다대일 데이트를 나갔단 말이에요. 17 옥수님이 그 다른 다대일 데이트, 우리가 방송으로 봤던 다대일 데이트에서 보험영수님한테 얘기했던 게 있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얘기하지 않는다,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뭔가 좀 어색하다라고 하면서 말이 좀 잘못 전달됐어. 17옥수님은 다른 사람을 알아보라는 뜻은 아니었는데, 나랑 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말을 해라 달라라는 뜻이었는데, 그거를 그분이 말을 더 해달라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알아봐라로 이해를 했었잖아요. 그런 걸 보면 17옥수님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한번 내가 이 사람하고 데이트를 하고 이 사람 알아봐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은 오해를 하고 다른 사람을 알아보기 시작해. 그리고 나랑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빠르게 가까워져.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상황이 돼버리는 상황이죠. 여기서 어쨌건 나도 너랑 데이트하고 싶다고 했어. 수의사 영수님도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근데 옥수님은 갈 곳이 없어서 한 선택이고, 그 선택의 명분은 수의사 영수님에게 내 마음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서. 마음은 있었지만 영호에 대한 마음이 더 커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랬다. 제 마음을 이야기하러 간 거다. 영호님은 21 옥수님을 그래도 얘기를 하네요. 만약 남자들의 선택이었으면 21 옥수님을 선택을 했겠죠. 짜장면 먹게 하는 것보다 같이 나가서 대화도 하고 그러려고. 근데 본인이 남아서 짜장면 먹는 건 뭐 상관없지. 만약 이 사람이 혼자가 되는 것보단 내가 그래도 이 사람과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게 나름 배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뭐 어쨌건 여기에서 수의사 영수님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나오지 않았고요. 그래, 여기서 나와가지고 괜히 데이트하고 하면은 더 힘들어. 마음이 더 무겁고 힘들지. 23영호가 혼자 오니까 옥수님은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상 혼자 있는 모습을 보면 또 안쓰러울 거야. 아까 뭐 어쩌라는 건데 하고 짜증이 확 나. 그런데 막상 또 혼자 있는 모습 보면 또 안쓰럽지. 그래서 오늘은 제가 대접한다. 그래, 차라리 이게 홀가분하지. 영수님은 그래도 선택받고 기분이 좋죠. 마음에서 폭죽이 터지네. 약간 이런 게 너무 가볍다는 거야. 마음에서 이제 폭죽이 터지기에는 같은 기수 광수도 있고 바로 뒤에 보험용수도 있고 지금 짜장면 드셔야 되는 분들이 좀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 그리고 정숙 씨에게 정리당하고 선택한 옥수님이 또 폭죽이 터지고 또 이런 게 너무 좀 일희일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무게감 있는 사람들은 낯솔이랑 잘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해. 낯솔은 약간 좀 그 감정적이고 표현도 많고 이런 분들이 또 시청자들의 재미 측면에서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정수님도 이제 따봉 날리는데, 여기서 브라보, 이거 지금 영수님 조금 무게감을 가져야 돼. 이게 무게감, 남자다움은,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이 남자다움, 여성들이 원하는 남자다움은 가볍지 않음이에요. 근데 그거는 여성이나 남자나 둘 다 가진다면 미덕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 옥수님은 아까 수희성수님이 뭐 먹으러 갈까 이러는데 무슨 말을 못 하겠는 거야. 왜? 맥모닝 해야지. 그래서 눈물 날까봐? 나는 끝을 내려고 만나러 가는 길인데, 헤어지는 중인가요? 그래서 그 사람은 고맙다고 이러니까, 그렇게 수의사 영수님과 데이트를 나갑니다. 그래서 영수님이 이것부터 물어보네. 물론 다른 대화들을 많이 하셨겠지만 방송으로 보여지는 부분은 어쨌건 이것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 다른 영호랑 대화했어? 했죠. 사계 데이트를 안 써줘서 서운한 거 없었어? 서로가 상대의 1순위일 거라고 착각하는 게 조금 있죠. 영수님은 지금 살짝 어깨에 힘이 들어갔어.
아, 옥순 나를 선택했구나. 아, 그 변호사 영호랑 얘기 잘했어? 잘 정리했어? 이제 나은 거지? 에이, 내가 사기 데이트 안 써줘가지고 좀 서운했지. 하지만 앞으로 잘해보자. 이런 거죠. 그래서 뭐 딱히 사기 데이트 나한테 안 써서 마음에 걸렸어요? 근데 뭐 미안했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차일 때 차이더라도 나 너보다 정숙 좋다. 지금 알아보고 싶다. 이 사람 내가 이 사람을 보면 자꾸 내가 후회할 것 같다. 내가 너에 대해서 호감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과 난 데이트를 할 거다라는 거를 물론 이렇게까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 그렇지 않은, 물론 수의상수님이 그 정도는 아닌데 이 뭔가 될 것 같은 사람에게 가서 내가 너를 그동안 사랑했어. 약간 이런 것들은 그 누구여도 상관없는 태도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가벼워 보일 수가 있어. 그래도 선택해줘서 고마워. 아, 근데 선택해줘서 고맙다 뭐 이러고 있으니까 내가 너 슈퍼데이트 선택 안 해서 미안했어. 선택해줘서 고마워 이러니까 이거 가서 나 말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여러모로 지금 마음이 굉장히 무겁죠. 그래서 정숙과 사기 데이트 하고 와서 다음에 뭔가 여자들이 선택할 것 같아서 대화하려다가 그때 네가 대답해주 답을 주겠지 싶어서 아니 그래도 데이트는 본인이 하고 왔으면 본인이 얘기를 시도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그러니까 근데 영수님은 영수님대로 지금 자기는 오늘 정숙하고만 데이트를 했고 정숙하고만 대화를 했고 그러니까 민망해. 이 사람이 선택을 받았으면서도 민망해. 그래도 이제는 잘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해명을 하는 거지. 근데 그런 해명들이 옥순이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고 약간 이 동상이몽인 상태가 돼버렸죠. 그렇게 이제 두 분은 고기를 먹네요. 옥수님은 이게 첫 끼네요. 영수님은 슈퍼데이트하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오시고 옥수님은 첫 끼네요. 옥순님은 짜장면을 좀 많이 드신 옥순처럼 기억이 돼요. 왜냐면 짜장면을 너무 맛있게 드셔가지고 짜장면 먹는 장면이 기억에 남았어. 아무튼 그래서 잘 먹으니까 기분이 좋다. 마지막 데이트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21 옥순이 여자 24 영수 보는 느낌이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랄까 담백하고 순애보. 나 거절당하면서도 순애보를 보였던 모습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옥수님은 그렇지 않았어. 근데 영수 씨가 보기에 옥수는 내가 정숙을 알아보는 동안에도 나를 기다렸어. 그러니까 24 영수님은 그 당시 24기 옥수님이 다른 사람을 알아보고 막 광수랑 데이트하고 이런 와중에도 옥순 바라기였지. 그 생각을 하면서 상대에게 너는 나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착각이죠. 그렇진 않지. 근데 그 말의 뜻은 그거죠. 내가 정숙을 알아보고 정숙이 1순위였는데도 너는 정말 지고지순하게 나를 기다려줬구나. 내가 바로 직전에 슈퍼데이트를 하고 왔는데도 너는 그 자리에 있었구나. 나를 선택하러 왔구나. 한우 먹자. 이렇게 된 상황이야, 지금. 그런데 이제 옥수님은 내가 왜 당신 같죠? 살짝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영수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 있는 것 같고 확신이 없어도 마지막까지 그 마음을 표현했잖아요. 24기 때. 옥수님에게 그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옥순도 확신이 없으면서도 마지막까지 자기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영수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나한테 마지막까지 표현해줘서. 근데 이제 옥수님은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걸 미루면 안 되겠잖아. 아, 그래도 고기는 다 드시고 말하시네요. 그래서 이제 옥수님이 이제 할 말이 있어서 무섭게 왜 그래? 눈치가 굉장히 빨라지셨군요. 음, 좀 24 영수님한테 말을 해야겠는 거야, 내 마음을. 그래서 지금 말해야겠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나는 내일 최종 선택을 안 할 거야. 영수님 철렁하죠. 아, 그래. 이 솔로나라는 진짜 이 감정이 정말 휘몰아치는 공간일 것 같아요. 이게 1인칭으로 영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1인칭, 영수 1인칭에서 생각을 해보면 옥수는 나를 예를 들어서 나한테 이별을 하려고 나를 선택했다라고 생각하기가 어렵죠. 그건 그렇게 어떻게 상상하겠어. 우리는 이거 3인칭으로 보니까 이제 영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야, 정말 이 사람은 나를 선택했구나라고 결정을 짓지. 왜냐면 다대일 데이트를 해서 분명히 나를 후보에 넣고 있었고 50대 50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 여자 선택에서 나를 선택했다? 그러면 나를 선택하겠구나라고 착각을 할 수 있지. 쫙 올라간 상황에서 갑자기 당연히 이제 내일 총선택만 남은 상황인데 나는 너를 안 할 거야. 떨어지는 이런 게 진짜 쉽지 않겠어. 진짜 벌써 이 쿵 느껴져. 표정에서 쿵 소리가 들려. 옥수님도 지금 저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데이트를 한 거고 그리고 갈 곳이 없었기도 했고 언젠가 영수에게 말을 하긴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나는 처음부터 영호님이 좀 궁금했는데 영호님한테 호기심을 더 가졌어. 나는 원래 영호가 더 그랬다. 최대한 솔직하게 말하려고 애쓰고 있지. 너무 편안한 사람, 수의사 영수, 그리고 궁금한 사람, 영호. 근데 영수님도 이 편안하다는 말 듣기 싫겠다. 내가 수의사 영수님을 대한 건 가식이나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 왜냐면 이 사람이 남자로 아예 안 보이고 절대 불가능 이건 아니었거든. 훌륭한 조건, 괜찮은 외모, 그리고 친절한 사람, 이런 것들이 조합이 되면서 충분히 만나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제 수의사 영수님은 조금 그 이성과 이렇게 나누는 어떤 대화적인 콘텐츠가 부족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력적이지 않고 너무 진지하고 이러니까 재미가 없는 부분들이 이 사람에 대한 호감을 더 올리지는 못했겠죠. 애초에 그리고 그 호감이 솔로 나라기 때문에 생긴 호감이다 보니. 그래서 가식은 아니었고 진심은 맞았어. 옥수님은 이건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죠. 나는 진심이 맞았어라고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긴 하지. 이렇게 이제 옥수님은 복잡한 감정에 눈물이 이렇게 터졌는데요. 소고기를 먹으니까 더 미안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울려고 했는데 미안해.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죄책감을 가졌거든. 그러니까 이 죄책감의 정체가 원래 옥수님은 자기 자신에게 되게 솔직하고 정정당당하게 살아오려고 애쓰는 사람 같아요. 그걸 굉장히 스스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진실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뭔가 이런 그 주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싸워서 깨질지언정 뒤에서 딴짓해가지고 막 그런 사람은 아닐 거야. 스스로가 그거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고 그리고 어쨌건 인물이 훌륭한 인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현혹시켜가지고 막 기만하는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옥수님은 굉장히 혐오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인간의 굉장히 깊은 내면인데 본인도 자기가 그럴 수 있다는 걸 알거든. 그렇게 하면 더 인생을 쉽게 살 수 있다는 걸 알아. 그걸 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걸 애초에 모르는 숙맥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인생이 쉬워진다는 걸 알아. 하지만 안 그러려고 애를 쓰면서 살고 있어. 그러면 마음 한구석에는 그런 욕망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욕망을 본인의 의지로 부여잡고 살고 있어. 그러면 그렇게 쉽게 사는 애들 보면 더 짜증나지. 그 욕망이라는 거는 우리 내면에 어떤 부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많이 예시를 드는 게 이제 남자들 중에 막 그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을 유독 막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 중에는 성적인 욕망이 뒤틀려 있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뭐 옥수님이 뒤틀려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옥수님은 그렇게 본인의 어떤 이런 외적인 걸로 충분히 인생을 쉽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면서도 그거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노력하고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더 그런 사람들이 짜증 날 거고 본인이 약간이라도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 생각하면 죄책감이 들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는 울고 싶은 건 영수님일 것 같은데 좀 전까지 롤러코스터 그 상부에 있다가 지금 바닥으로 툭 떨어졌는데 지금 근데 이 상황에서 울기도 좀 힘들 거고 독립적인 걸 원하지만 안에 욕망은 있는 거죠. 그래, 영수님이 그래도 어른스럽게 행동을 하려고 애쓰죠. 왜 죄책감을 가져?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거지. 근데 옥수님도 내가 먼저 커피 마시자고 하고 내가 못된 짓을 한 것 같아서 본인에게 되게 엄격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인생을 쉽게 사는 법도 알고 쉽게 살고 싶은 욕망이 있어. 그렇지만 그러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이야. 그래서 옥수님은 미안하고 그렇게 전혀 그렇지 않아. 수유사 옥수님이 전혀 그렇지 않아. 오히려 이렇게 얘기해 준 게 고맙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 옥수님이 따뜻하게 대해주고 진심 얘기해줘서 그 부분이 미안하다. 이제 나는 그만큼 마음이 커지지 않았는데 그렇게 태도를 보여서 너의 마음이 그렇게 올라간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영수님이 이거 하나만 묻자.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가 사라진 거야? 나 이 질문이 너무 슬프더라. 이 질문에 영수님의 마음은 뭘까? 이 사람은 처음부터 나한테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닐까라는 두려움인 거잖아요. 저 말에 근데 의미가 없는 질문이기는 해요. 왜냐면 저 말을 한다고 해서 진실을 들을 수는 없어. 여기서 아니야 원래 없었어. 너는 연막작전이었을 뿐이야. 그렇게 말하지도 않겠지. 만약 그렇다고 해도 물론 옥수님이 그렇게 사람을 막 연막작전으로 쓰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도 아니라고 하겠지. 상대에게 좀 두려움을 없애달라는 요청같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아무튼 이게 영수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겠죠. 나는 이 사람에게 전혀 끌림을 주지 못했다. 설렘을 주지 못했던 건 아닐까라는 두려움. 아니라고 말해줘라는 요청. 이런 것들이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사라진 것보다는 관심에서 호감에서 더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안 든 거지. 그래서 이성적인 매력이 네 기준에서 조금 부족했던 거네. 근데 영수님은
이게 확실히 보면 24기 때도 잘할 땐 잘해요. 말이나 이런 것도 잘할 때가 있어. 그 24 영수님은 어떻게 보면 그 본인이 그 당시에 영자님하고 얘기를 할 때도 자기 수능 에피소드를 얘기하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 부모님에게도 큰 책임감이 있는 착한 아들일 거고, 그런데 이제 공부하고 지금 병원 차려가지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뭔가 이성에 대한 경험이 많이 없고, 그리고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성적인 매력이 네 기준에서 좀 부족했다는 거네. 그래서 근데 옥수님은 인정합니다. 그게 맞겠지. 영수님 슬프겠어 진짜. 옥수님은 거절을 하면서도 눈치를 보게 되는 상황이고, 말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이 마지막 회차 이거 전부 다 이별 여행, 다 마음 편해져. 우리 마음은 불편한데 우리 마음 불편한 건 뭐 어떡합니까? 왜 본인들끼리만 편해지고 그래요? 우리 마음에 짐이 쌓인 느낌이야.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영호에 대한 마음이 커지니까 영호님을 붙잡으려고 매달리면서 마음이 커져요. 붙잡으려고 매달리면서 나는 수의사 영수 정리했어라고 말하면서 정리가 돼버려. 이게 말의 힘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옥수님은 좀 감정적인 면이 강한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말을 이렇게 하는 순간 그거에 또 생각이 정리가 되죠. 결혼을 위해서는 진지하고 진중하고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언제든지 내가 불안하지 않게 해주는 수의사 영수님이긴 한데, 그래 수의사 영수님 결혼하기에 되게 좋은 면을 많이 가진 사람이지. 근데 지금 나와 함께 했을 때 나 자신이 즐거운 사람을 만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수의사 영수님에게는 또 다른 안녕을 했군요. 아쉽지만 고마웠습니다. 근데 미안해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도 마지막을 멋있게 마무리하는. 거짓으로 했다면 그게 더 진짜 상처가 됐을 수도 있어. 이거는 근데 24기 분들은 특히 영수와 영식 씨는 약간 옥순 씨, 그 당시 24기 옥순 씨에 대한 약간 반감이 어떤 말에서 자꾸 느껴져. 전에 그 수의사 영수님이 24 정숙님하고 얘기할 때도 조금 그런 뉘앙스로 말하는 게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 거짓으로 했으면 그게 진짜 상처가 됐다. 너는 진실됐다. 나는 24 옥순님에게 거짓된 행동으로 나는 상처받았다. 라는 거를 지금 약간 깔고 말하는 느낌이. 너는 나에게 진실됐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상처받진 않았다. 그래서 지금은 상처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거는 지금은 없는 거면 24기 때는 있었다는 얘기지. 그렇게 이제 하이파이브를 하고, 이때 하이파이브가 살짝 악수로 변질되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어안이 벙벙했고 김칫국을 마셨죠. 그래, 쿨하게 인정해야지. 식사도 잘하고 이야기도 잘 나눴고, 이게 뭐지? 무슨 상황이지? 남자로서 마음이 좋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고 그것도 내 감정이다. 담담하게 받아들여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고 그렇게 이제 최종 선택은 영훈님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다시 겪어보고 싶어서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분들이 용기 있게 행동하는 걸 보면서 제 현실 속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었다. 영훈님이 가까이에서 본 사람은 두 분이죠. 수유사 영수님 그리고 21 옥수님. 근데 가장 느껴진 건 21 옥수님의 용기 있는 모습이었겠지. 영수님 좋은 분 만나서 해산물도 먹고 참 좋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반려자는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해산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정숙님을 언급한 게 됐죠. 물론 한우 얘기도 했을지 모르겠지만 수유사 영수님은 마지막에는 결국 정숙님에 대한 생각이 더 컸다. 근데 그런 와중에도 21 옥수님을 선택하려고 했었잖아. 어쨌건 두 사람 다 서로에게는 2순위였던 거죠. 옥수님 최종 선택하지 않고요. 광수도 최종 선택하지 않고 17 옥수님 17 옥수님도 여기서 스텝이 꼬였지. 17 옥수님은 누군가랑 어떤 운명적인 사랑, 서로가 외계인인데 서로가 외계인인 걸 알아보는 그런 서로가 특별하게 시작되는 그런 사랑을 꿈꾸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알아보고 나도 알아보고 그러면서 서로 만나 안 만나를 저울질하는 이 과정을 견디지를 못해요. 지금 추앙하는 입장에서도 내가 너무 넘보면 안 되는 지금 사람을 넘보고 있나 하면서 다시 현실로 내려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뭐 그렇게 옥수님은 여기 와서 방송을 찍으면서도 한 번의 상처를 겪었을 거고, 찍고 나서도 또 한 번의 상처가 생겼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모쏠 정숙님은 본인도 알고 있는 것 같아. 내가 타인에게 벽친다는 느낌을 준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걸 고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지. 근데 이제 그거를 하려면 상황에 맞는 역할을 수행해야 돼요. 근데 정숙님은 상황에 맞는 역할을 막 유연하게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좋게 표현하면 너무 성실한 사람이라 한번 내가 엄격하고 막 타이트하고 막 이렇게 막 촉박하고 이렇게 딱 긴장된 삶을 살고 여유가 없어.
융통성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다양한 사람들과 편안하게 만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미숙하죠. 근데 그거를 이제 알아보는 사람이 정숙님을 좀 리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건 정숙님이 근데 뭔가 변화를 하고 싶다면 유연하게 TPO에 맞는 그런 관계에 맞는 그런 유연함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모쏠 정숙님의 엔딩으로 낯솔 사계는 진짜로 끝이 납니다. 네. 아유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어요. 매력적인 캐릭터들도 많았고 상황적으로 어쩔 수 없었지만 뒷심이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도 이번 사계는 사정수님의 발견 사정수님이 또 어떤 다른 변화된 성장된 모습으로 또 지복행에 나와도 재밌을 것 같아요. 뭔가 내 마음으로는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 출연을 한 거를 분석을 하려니까 참 쉽지 않았어. 그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쇼핑 기능 알고 계시죠? 지금 쇼핑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 책들이 나옵니다. 제 책을 구매하셨던 분이나 구매하실 계획이 없는 분들도 이걸 클릭하시고 쿠팡에 가셔서 다른 원래 살려던 제품을 사주시면 쿠팡 수수료율에 따라서 저희에게 수수료가 옵니다. 여러분들은 물건을 같은 가격에 사고 저희에게는 후원을 해주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능이니까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한번 클릭을 더 하셔서 제품을 구매해 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제품들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감정을 소모하지 않는 대화법을 필두로 제 책들이 쭉 링크 걸려 있고요. 고기 먹는 날은 꼭 저희랑 함께 하시죠. 고기가 생각나실 땐 항상 심리대화, 돼지고기 비율이 높은 잔스밀 소세지,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그리고 목 막히시잖아요? 생수와 떡, 쌀과 물, 그리고 고기가 드시고 싶을 땐 항상 심리대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미식 제품 같은 경우에는 더 미식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는데요. 유튜브에서만 살 수 있는 제품 조합들도 있다고 해요. 혹시나 라면이나 더미식 즉석식품 구매하실 분들은 여기에서 제품을 구매해 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항상 사랑해주고 지원해 주시는 심리대와 심쿵이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채널에 도움을 좀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던 분들은 쿠팡에서 쇼핑을 하실 때 꼭 저희 사이트에서 쇼핑을 클릭하고 쿠팡에서 물건을 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알고 계시죠? 한번 하면은 빠져나갈 수 없는 여러분들이 멤버십 한 거를 절대 후회하지 않도록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재밌고 도움이 되는 콘텐츠로 계속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